달슨의 라이브. 킴 데브라이너는 정말 공을 잘 차네요. 축구 잘합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참 김덕배는 공 잘 찬다. 예. 특히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팀을 구해내는 이제 구원자 역할을 김덕배가 톡톡히 해냈는데, 맨체스터 시티가 또 한 번 챔피언스리그에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홈인데 이거 비기어서 끝나고 2차전 원정함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순간에 맨시티를, 과르디올라 감독을 구해낸 게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였습니다. 사실 이제 경기 도중에 심판 판정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더 꼬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김덕배가 그야말로 맨시티를 구해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이제 맨시티와 도르트문트가 만난 건데요. 이 경기는 아무래도 이제 시티 입장에서는 김덕배,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이제 홀란드가 굉장히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죠.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맨시티가 지금 최전방 공격수들이 여러 가지 좀 좋지가 않잖아요. 뭐 제주스라든지 아구에로가. 그런 상황에서 맨시티의 공격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케빈 데브라이너가 좀 맡고 있었고요. 홀란드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현재 득점 랭킹 1위입니다. 뭐 그 자체로 엄청난 존재감이죠. 그런데다가 이번에 싸운 맨시티를 포함을 해서 그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해서는 이런 홀란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뭐 이런 이제 관심들이 좀 있었던 거죠. 결과는 일단 8강 1차전은 김덕배의 승리입니다. 잘하네요. 네, 인정합니다. 정말이지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데요. 케빈 데브라이너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필포든, 마레즈, 균도완 이런 선수들과 함께 맨시티의 제로톱 전술의 이제 공격전으로 좀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맨시티가 이번 경기에서 넣은 두 골 모두 김덕배가 만들었습니다. 19분에 이제 시티의 선제골은 직접 넣었는데요. 케빈 데브라이너가 이제 필 포든에게 탁 내주니까 포든이 반대쪽으로 크로스를 마레즈에게 연결했고, 마레즈가 컵백으로 내준 거를 케빈 데브라이너가 아주 침착하게 딱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연결을 해주거나 딱 그 줬을 때 더브라이너의 마무리도 정말 침착했지만, 이 장면은 사실 시티가 굉장히 잘하는, 팀이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팀골의 아주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사실 이런 플레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사실 시티가 누구 한두 명 빠져도 계속 프리미어리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좀 지킬 수도 있었던 건데, 확실히 이런 장면 잘 만드네요. 근데 이제 중간에 동점을 좀 허용을 했잖아요, 시티가. 그래서 경기는 거의 이제 끝나가고 1대1로 이거 무승부로 끝나는 거야? 2차전 독일 원정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좀 상황이었죠. 이때도 환상적인 패스로 결승골을 만들어준 게 바로 케빈 데브라이너였습니다. 와, 진짜 이 장면은 보다가 저도 와 막 이랬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가 돌문 골대 박스 앞쪽이었으니까 한 25m, 30m? 근데 여기서 이제 롱볼을 연결하는데, 이번엔 또 자신의 주발이 오른발도 아니고 왼발로 이걸 그 페널티 박스 안에 있던 균도안에게 붙여주는데 진짜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이 쫙 연결된 걸 균도안이 잡아서 필포든에게 이어졌고, 필포든이 마무리하면서 아주 극적인 결승골이 넣었습니다. 포든도 잘 넣었죠. 포든은 이 골로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세 번째로 어린 나이의 잉글랜드 선수가 넣은 골로 이제 기록이 좀 됐는데, 2001년에 리즈의 알란 스미스 잘생겼던, 2009년에 아스날의 시오 월컷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나이 어린 선수인데요. 근데 이 득점은 그렇게 뭐 포든의 어떤 기록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김덕배, 케빈 데브라이너의 기점 패스가 정말 대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BC도 이 장면에 대해서 이 케빈 데브라이너의 정말 그레이트 볼이었다, 엄청난 연결이었다, 대단한 연결이었다, 이렇게 극찬을 좀 했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는 뭐 이번 경기에서 이렇게 하나의 골과 하나의 기점 뿐만 아니라 키패스 3개, 그 다음에 89%의 패스 성공률입니다. 지금 히트맵을 보시면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서 뛰면서 패스 성공률을 거의 90%까지 가져갔다는 거니까 진짜 대단한 선수입니다. 모든 경합 상황에서 7번 있었는데 5번 성공시켰고요. 드리블 성공률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해서 최고 평점인 8.3점 받았고요. 케빈 데브라이너는 물론 이제 우에파 공홈에서 선정하는
이날 경기 공식 MOM도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가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르트문트의 홀란드는 기대에는 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84분에 그 돌문의 동점골, 로이스의 동점골을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앞쪽으로 찔러도 그 어시스트 정말 좋았어요. 그 어시스트의 어떤 임팩트는 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날 경기를 놓고 봤을 때 홀란드가 좀 잡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 경기 유효스팅 하나, 볼 터치가 35번밖에 없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적혔죠. 좀 적었어요. 좀 막혔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제이든 산초가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했죠. 그러면서 만 19살에 크나우프와 함께 선발을 앞쪽에 좀 맞췄는데, 이러한 어떤 내부적인 어려움. 왜냐하면 크나우프가 그동안 분데스리가나 챔스 한 경기인가 뛰었는데 다 교체로 뛰었거든요. 근데 선발로 나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선수는 아니었죠.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도 좀 있었기도 했지만, 사실 이거는 시티 쪽의 어떤 수비에 좀 잡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후뱅 디아스를 중심으로 한 수비를 뚫어내는 데는 이번에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홀란드가 이거 더 큰 판에서는 혹시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이미 유럽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자이기도 하고 올 시즌. 이번 경기에서도 순간적으로 공간이 딱 열리면 와 진짜 들어가는 힘이나 속도는 무섭더라고요. 원터치로 돌려주고 이런 것도 확실히 잘해요. 대단한 괴물입니다. 예, 이번에 좀 잡히긴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경기만 갖고 홀란드의 전부를 보았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주일 뒤에 이제 도르트문트 홈에서 2차전이 좀 열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 팬들 입장에서는 사실 홀란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막힌 것보다 더 아쉬운 것은 그 전반 중반에 벨링엄하고 시티의 에데르슨 골키퍼하고 경합 과정에서 벨링엄의 반칙이 선언돼가지고 골이 안 된 게 더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거는 지금 경기 끝난 다음에도 이 판정이 맞냐 아니냐 굉장히 지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일단 일반적으로는요, 공을 어떤 선수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한 볼을 차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발을 갖다 대는 행위는 반칙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소유한 볼을 차려고 하는데 거기다 볼을 걷어낸다고 발을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볼을 먼저 치더라도 이 발등으로 충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골절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금지하는 행위예요. 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심판은 봤다고 한다면 이 장면을 봐서는 심판은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칙으로 좀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이거는 도르트문트와 벨링엄 입장에서도 분명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필할 수 있는 장면이긴 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에데르송이 패스를 받아서 공을 트래핑하는, 잡아놓는 과정에서 공이 좀 높게 떠버렸어요.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한 이 볼을 소유볼로 볼 수 있을 것이냐는 돌문 입장에서는 항의해볼 만하다는 거죠. 볼을 소유한다는 얘기는 내가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볼을 갖고 있는 상태를 소유볼 상황이라고 그래요. 근데 경합볼은 내가 볼을 트래핑하는 과정에서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패스가 왔는데 나에게 정확하게 오지 않고 약간 어중간한 위치에 왔어요. 그래서 상대 선수와 함께 경합에 들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경합볼입니다. 경합볼 상황에서는 같이 들어가도 돼요, 태클이. 하지만 소유볼 상황에서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데 태클이 뒤늦게 들어오면 파울이죠. 그런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에데르송이 볼을 잡으려고 했는데 볼이 튀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약 소유볼이 아닌 경합볼로 본다면 벨링엄이 들어와서 먼저 터치가 됐기 때문에 반칙이 안 될 수도 있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거는 심판은 이거를 소유볼로 해석했던 것 같은데, 돌문 입장에서는 경합볼로 봐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장면으로 본다면 아쉬울 수 있는 그런 판정입니다. 자, 여하튼 이제 1차전은 2대1이란 스코어로 시티가 이겼는데, 근데 사실 이 결과는 두 팀 모두에게 가능성을 좀 남겨놓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도르트문트가 지긴 했지만 원정이었다는 거죠. 원정 가서 골을 넣었고 결과적으로 한 골 차로 졌기 때문에 이건 아직 몰라요. 네. 이러면 예를 들어서 2차전에 가서 돌문이 1대0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돌문이 4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코어는 아직 모른다. 물론 1차전에 이겼기 때문에 시티도 유리하지만 돌문도 이 경기를 그렇다고 해서 8강이 굉장히 어려졌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두 팀 모두에게나 4강 진출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스코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자, 챔피언스리그 역대 성적이 최고 성적이 4강이고 최근 3번이나 연속해서 8강에서 떨어진 게 이제 맨시티인데, 맨시티가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번에 고민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제 수싸움이 막 복잡해질 때 너무 막 이렇게 장고 끝에 악수든다고 막 고민과 고민이 막 연결되다가 이상한 수가 나왔던 장면들. 그래서 뭐 팬들 사이에서는 뭐 명장병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냉철하게, 좀 차갑게 고민해가지고 시티가 잘하는 걸 잘 준비해가지고 2차 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돌문 입장에서도 지금 원정 가서 골을 넣었고 한 골 차이기 때문에 고민을 되게 많이 할 텐데, 이 경기는 그래서 2차전은 양팀 어떤 벤치의 전술적인 판단이 최종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팀의 승자는 이제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올라가게 되면 다른 쪽 8강에서 바이에른 뮌헨, 파리 승자랑 이제 4강에서 붙게 될 텐데, 이거 진짜 역대급 대진으로 좀 꼽히는 사다리 아닙니까? 어느 팀이 4강에 올라갈지 정말 재밌을 것 같긴 하는데, 근데 바이에른 뮌헨의 악재가 계속 이어지던데요? 그 레반덥스키 부상인데 그나브리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못 뛸 거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도르트문트와 맨시티의 8강 2차전은 일주일 뒤입니다. 4월 15일 목요일 새벽 4시 도르트문트 홈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어느 팀이 4강에 올라갈지 일주일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